깊은 산속. 그곳에 쇠고랑을 찬 여인이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숨겨준 한 남자. 이 선택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로 이어질 줄은.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한양에는 대대로 무과 급제자를 배출하던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사내들은 어려서부터 활을 쏘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말 위에 올라타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수의 집안. 그 집안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적자로 태어난 태윤. 둘째는 서자로 태어난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태어났어도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윤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활을 쏘면 칭찬을 받았고 창을 휘두르면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어려서부터 몸이 몹시 약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열이 올랐습니다. 겨울이 되면 몇 달씩 자리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무인의 집안에서 이렇게 허약한 아이는 사람들의 눈에 짐짝처럼 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도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은 어린 도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집안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적자인 태윤은 도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윤은 집안 마당에 있던 어린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주겠다. 태윤은 도윤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도윤의 머리 위에는 작은 사과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도윤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추면 살고 빗나가면 죽는 거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도윤에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태윤은 놀이의 끝에 항상 말했습니다. 서자는 서자답게 살아라. 도윤은 이런 나날을 겪으면서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윤에게는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몸이 약하다고 해서 사람까지 약한 것은 아니란다. 도윤은 그 말을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도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자와 그 어미를 내보내라. 집안의 노비들이 도윤과 어머니의 짐을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아버지와 장남 태윤은 조롱하듯 웃으며 대문가로 내쳐질
모자를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날, 도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윤과 어머니는 그나마 산속에 마련해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도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약해서 너까지 약하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산속에는 의원도 약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산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나이는 15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도윤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혼자 살아가는 법은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산속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뗄감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윤은 도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굵은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숨겨주세요. 제발. 도윤은 잠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작더미 뒤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숨으십시오.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까지 올라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쇠고랑 찬 여인을 보지 못했느냐? 도윤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 적 없습니다. 관병들은 도윤을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고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도윤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관병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도윤은 장작더미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와도 됩니다. 여인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은 잠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여기 머무르십시오. 그 여인의 이름은 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도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설인이 도윤의 집에 머무르게 된 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설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얼굴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흉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기에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왜 이런 굵은 쇠고랑이 손목에 채워졌는지. 하지만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배고프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설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늘 먹던 대로 거친 나물과 대충 지은 밥을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도윤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음식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날 이후 도윤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같은 재료였습니다. 같은 나물이었고 같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설인의 손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굵은 쇠고랑이 손목을 꽉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고랑은 두 손 사이를 이어주는 굵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도윤은 창고에서 낡은 톱과 망치를 꺼내왔습니다. 설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쇠사슬을 자르겠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칩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쇠사슬에 톱을 대었습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조금만 힘을 써도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딱 쇠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서린의 두 손이 처음으로 서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단단히 둘러진 쇠고랑이었습니다. 도윤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었습니다. 쇠고랑과 손목 사이에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치면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못 끊겠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손목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린의 손목에는 여전히 쇠고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은 사라졌습니다. 서린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듯 오랫동안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병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관병들은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다. 도망치지 못했다. 도윤은 곧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두 사람은 산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몸은 여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관병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도윤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앞이 뚝 끊겼습니다. 벼랑이었습니다. 안개로 덮인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뒤에서는 관병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쳐 있던 발이 돌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도윤의 몸이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서린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관병들이 벼랑 위에 도착했을 때 아래에는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한 관병이 말했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서린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몸은 칠덩굴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삐져나온 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으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주변을 보았습니다. 절벽 옆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떨어진다. 이리 와라.
그 노인의 이름은 허진,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운명은 이 노인을 만나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절벽 아래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도윤과 서리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절벽 중간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인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리 와라.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바위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서린 역시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두 노인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군. 그러게 말일세. 한 노인의 이름은 허진이었고 다른 노인의 이름은 남궁혁. 허진은 조선에서 한때 신의선이라 불리던 사람이었고 남궁혁은 일금부 판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사라진 도망자들이었습니다. 허진과 남궁혁은 두 사람을 절벽 안쪽으로 이어진 숨겨진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 같았습니다. 사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높다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짙은 안개가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혹여나 위에서 내려다보더라도 안개 때문에 아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쪽 절벽 틈에서는 폭포수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포 아래에는 넓은 호수가 있었고 맑은 물 속에서는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 근처에는 나무로 지은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작은 밭이 있었고 닭과 염소 같은 가축들도 보였습니다. 도윤과 서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절벽 아래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하물며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니 도무지 눈을 뜨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진이 그들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네들과 다르게 절벽 안쪽, 저기 보이는 폭포에서 떨어졌다네. 살아난 것은 기적이었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절망이었지. 고함도 질러보고 절벽도 올라가 보려 했지만 그는 폭포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리와 안개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위로 닿지 않았고 절벽은 너무 높아서 올라갈 엄두도 나지 않았네. 하지만 남궁혁이 양반이 조금만 젊었어도 올라가는 건 가능했을 수도. 허진은 아쉬운 듯 남궁혁을 쳐다봤습니다. 살려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네. 남궁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진은 이었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을
여기서 살게 되었지. 그는 밭을 가리켰습니다. 저 벼와 채소들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자라고 있었네. 우리는 그저 조금 가꾸었을 뿐이지. 그리고 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동물들도 원래 여기 살던 놈들이야. 잡아서 가축으로 만든 것뿐이지. 그때였습니다. 호수 물속에서 커다란 물고기 하나가 수면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철썩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유는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감옥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신비로운 세계에서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도유는 바치를 도왔고 서리는 요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허지는 약초를 캐거나 그저 투덜거리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고 남궁혁은 늘 바위 위에 앉아 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낡았지만 기묘하게 잘 벼려져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검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검객이십니까? 남궁혁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본 늙은이일 뿐이다.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허지는 도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말이야. 허구헌 날 기침이나 하고 몸도 허해서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구먼. 도윤은 미안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허진이 말했습니다. 이리 와 보게. 내 진맥 한번 해보겠네. 허진은 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맥을 짚었습니다. 잠시 후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군.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허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칠 수는 있다. 내가 도망칠 때 침도 가지고 나왔고 여기에는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아. 희귀한 약초도 많으니까. 도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허진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 고치는 일을 그만두었네.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허진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다가 누명을 썼거든. 그 뒤로 의원 노릇은 접었다네. 서린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명이라니요. 허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폭포 소리가 절벽 아래 공간에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허진이 멀리 물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네. 그때 나는 조선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 중 하나였지. 궁궐에서도
나를 여러 번 불렀고 잠시 웃었습니다. 신일선이라는 별명도 그때 붙은 거야. 도윤과 서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허진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급히 사람이 왔네. 왕세자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지. 서린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허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에 들어갔을 때 왕세자의 병은 이미 깊었네. 몸이 점점 마르고 숨도 가빠지고 있었지. 나는 온갖 약을 다 써보았네. 침도 놓고 약도 바꾸고 밤낮 없이 지켜봤지. 허진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네. 폭포 소리가 잠시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결국 왕세자는 허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죽었지. 서린의 숨이 조용히 멎었습니다. 허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왕세자가 죽자 궁궐은 뒤집혔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거든. 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왕세자의 치료를 맡은 사람이 나였으니까 대신들과 그들의 가문은 살아야 했고, 결국 늙은 의원 하나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거지. 허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참 편리한 일이었네. 신이라 불리던 의원이 하루아침에 왕세자를 죽인 역적이 되었으니까. 서린이 분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억울하셨겠습니다. 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한 건 처음 며칠뿐이었네. 그리고 내가 누명이 씌워질 거란 것도 저 친구 덕분에 미리 알았다네. 저 친구는 당시 의금부 판사로 나와는 유년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였다네. 도윤과 서리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한 명은 신이의 한 명은 의금부 판사. 모두들 예사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서 말이야. 살려고 도망치다 보니 억울할 틈도 없더군. 허진은 폭포를 가리켰습니다. 관군이 쫓아왔고 저 친구가 나를 호위하며 도망치다가 저 폭포 위 절벽까지 몰렸네.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지.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허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지. 잡혀서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생각했네. 허진은 폭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여기 있었지. 그는 주변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살아 있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끊긴 곳이었네. 허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여기서 살게 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허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일세 나는 이제 사람을 고치지 않네. 사람을 살려봐야
결국 돌아오는 건 칼과 누명이더군. 그 말을 듣고 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허진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말인가? 도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절벽에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곳에 머물게도 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윤의 말을 들은 허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놈들을 살려버렸군. 허진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은 서린이 기어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여기는 누명을 씌울 사람도 없습니다. 허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모를 일이지. 아무튼 나는 지금의 삶을 만족하며 사는 그저 숨어 사는 늙은이일 뿐이다. 도윤은 또다시 차분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처럼 맥도 짚어주셨고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린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말을 듣고 서린은 답답했지만 도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서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윤의 몸이 타고난 약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허 의원이 고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린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도윤이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서린은 허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도윤을 고쳐주세요. 허진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싫다. 제발요. 신이시잖아요. 그리고 고치는 이는 왕세자가 아닌 도윤이에요. 신이는 옛날 이야기고 도윤이든 왕세자든 다 같은 사람이다. 허진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린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신보 고약한 늙은이 같으니라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서린은 도윤의 치료 이야기를 수십 번은 했습니다. 하지만 허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왕에게 올려도 될 만큼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절벽 아래 공간에 퍼졌습니다. 허진의 코가 슬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허진은 침을 삼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께 음식 안 드릴 겁니다. 허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 왜 그러느냐? 서린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도윤의 치료도 안 해주시면서서 제가 만든 음식은 왜 드세요? 허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슬쩍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진이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음식하고 그건 다른 문제 아니냐. 서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을 고쳐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어르신 밥 없습니다. 허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다시 음식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허진이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든 것이냐? 서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평생 못 드셔보신 겁니다. 허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뭔데? 말 안 합니다. 허진은 침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맛이라도 보면 안 되겠느냐?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을 고쳐주시면요. 허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남궁혁은 본인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모습을 허진이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 냄새를 맡았습니다. 허진의 표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사실은 또 헛기침을 했습니다. 원래는 고쳐줄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네. 서린이 즉시 말했습니다. 퍽이 나요. 허진이 버럭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이라니까.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진이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고쳐주지. 서린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허진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죽을 만큼 힘들 거다. 약도 쓰고 침도 맞고 몸도 단련해야 한다. 그리고 몸 단련은 저 친구에게 맡기고 허 의원은 책임의 전가를 슬쩍 남궁혁에게도 돌렸습니다. 남궁혁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몸으로 몸 단련은 무리일세. 일단 몸에 살이 붙어야지.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허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자네, 허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죽을 각오는 되어 있나?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치료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허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몸을 완전히 바꿀 거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허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일세. 그리고 슬쩍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어도 되겠지? 서린이 피식 웃었습니다. 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허진의 젓가락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거 뭐냐? 이런 맛은 처음이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다른 음식입니다. 허진의 눈이 또 반짝였습니다. 정말이냐?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늙음하게 호강을 하는구나. 그날 이후 도윤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허진은 약초를 다리고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궁혁은 도윤에게 몸을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던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밭 근처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숫가 바위 위에서 남궁혁이 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궁혁의 검이 움직였습니다. 쉿.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이 허공을 한번 그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남궁혁은 다시 검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대나무들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대나무 10줄이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검은 단 한 번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궁혁이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나?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검이었습니까? 남궁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검이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을 죽이는 법일 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궁혁이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검을 들 생각 있나?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남궁혁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폭포로 나오게. 다음 날 새벽, 남궁혁이 도윤을 폭포 앞에 세웠습니다. 들어가라.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폭포 말입니까? 남궁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몸이 약한 놈이 검을 들려면 몸부터 부서져야 한다. 도윤은 말없이 폭포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도윤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남궁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텨라. 검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휘두르는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도윤의 검술 수련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허약했던 서자는 점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아직도 남아있는 최고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절벽 아래 작은 바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 서린이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서린, 무슨 연유로 울고 있어요? 서린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큰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수십 명의 궁녀들이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회에 올릴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큰 가마솥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의금부 무사복을 입은 사내,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서린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회 준비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불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넓은 부엌 안에는 서린 혼자였습니다. 태윤의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궁녀 하나쯤은 그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지금 연회 준비 중입니다. 나가 주십시오. 하지만 태윤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지. 내 너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미모가 월등히 빼어나더군.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그대로 태윤에게 내던졌습니다. 당, 국물이 태윤의 옷에 튀었습니다. 태윤이 순간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이었습니다. 서린은 곧바로 달렸습니다. 부엌을 빠져나와 복도를 달렸습니다. 뒤에서 태윤의 분노한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멈춰라. 하지만 서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어두운 궁궐 복도를
숨이 끊어질 듯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태윤의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음식에서 독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붙잡혔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서린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태윤이었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망은 참 잘도 치더군. 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독을 넣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은 내가 넣었다. 서린의 숨이 멎었습니다. 태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내가 나를 밀치고 도망쳤지. 내 체면이 궁궐에서 얼마나 구겨졌는지 아느냐. 그리고 태윤은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액체가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냐.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나뿐인 얼굴, 망가진 채 살아보거라. 그 말을 끝으로 차가운 액체가 서린의 얼굴에 발라졌습니다. 서린의 비명이 어두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쇠고랑이 서린의 양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태윤은 쇠고랑의 열쇠를 천천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평생 못 푼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날 이후 서린은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도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태윤이라고 하셨습니까? 서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태윤의 집안은 대대로 북방에 외적을 막아낸 장수를 배추했고 무과급제가 대대로 끊이지 않은 최씨 집안의 가문이 아닌지요. 그리고 태윤은 그 집안의 장남, 혹 제가 말한 그 태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형이 하나 있습니다. 달빛이 도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도윤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어졌습니다.
태윤입니다. 그 순간 서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어린 시절 태윤에게 괴롭힘 당한 일, 가문에서 어머니와 함께 쫓겨난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형이 밉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쫓아내고 뒤에서 조롱하듯 웃던 그 부자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도윤은 늘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쫓겨난 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얼굴, 서린에게 채워진 굵은 쇠고라, 그리고 서린의 과거를 듣고 났어 가슴 한쪽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 올랐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허진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또다시 누군가가 짓밟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힘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자신의 형을 넘어서는 힘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힘으로 반드시 서린의 쇠고랑을 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허진을 찾아갔습니다. 허진에게 전날 들었던 내용의 일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르신, 서린의 얼굴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한때 내가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애초에 서린의 얼굴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었느니라. 다만 여기에는 그 치료 방법이 없어서 괜한 헛된 희망을 주기 싫었을 뿐이니라.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너보다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서린을 치료해주고픈 마음은 너보다 내가 더 크니깐. 그러니 너는 하루 빨리 절벽을 올라갈 힘을 기르거라. 그날 이후 도윤은 더욱 수련해 매진하였고 몸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남궁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의 수련을 더욱 혹독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비도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윤의 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궁혁은 말했습니다. 검을 들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검을 들었습니다. 도윤의 팔은 하루하루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남궁혁의 눈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아직 멀었네.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남궁혁이 말했습니다. 분노일세.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을 이겨야 합니다. 남궁혁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네. 허진과 남궁혁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허진과 남궁혁의 계속된 몸 관리와 수련으로 도윤의 몸이 절정에 이른 때였습니다. 도윤은 절벽을 올랐습니다. 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폐가가 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닷새 동안 도윤은 끊임없이 밧줄을 엮었습니다. 마침내 긴 밧줄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윤은 밧줄을 절벽 아래로 내렸습니다. 잠시 후 줄이 3번 흔들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먼저 올라온 사람은 허진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혁이 올라왔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절벽 아래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허진은 서린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허진은 절벽에 없었던 약초를 찾으러 먼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약초를 모았습니다. 백지초, 자초, 그리고 독을 풀어주는 희귀한 풀까지. 허진은 그 약초들을 곱게 찧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섞어 짙은 색의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은 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허진이 말했습니다. 독초가 남긴 도끼를 빼내는 약일세. 서린의 얼굴에 그 약이 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약초를 바르던 어느 날, 서린의 얼굴에서는 검은 진물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독이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허진은 깨끗한 물로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그 치료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독을 빼내고 피부를 식히고 다시 약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진이 새로운 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연한 빛의 약이었습니다. 이건 살을 다시 돋게 하는 약일세. 그 약이 서린의 얼굴에 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칠게 뒤틀려 있던 피부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변했던 부분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허진이 서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 허진은 서린의 얼굴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붕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서린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허진이 말했습니다. 붕대를 풀어보겠네. 천천히 풀렸습니다. 도윤과 허진, 남궁혁은 그 얼굴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흉터가 사라진 자리에서 믿기 어려운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희고
눈은 깊었으며 입술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허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얼굴이었나. 도윤은 그저 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흉합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허진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난리가 나겠군. 서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잠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도 모르게 이끌렸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도윤님, 고마워요. 며칠 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서린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를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유는 의금부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집집마다 등불이 켜질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태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태윤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처음에는 그저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윤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도윤, 13년 전 집에서 쫓겨났던 서자였습니다. 태윤의 아버지도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내가 도윤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마당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느냐?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쇠고랑의 열쇠를 주십시오. 태윤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열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열쇠 말이냐? 도윤이 말했습니다. 의금부 쇠고랑의 열쇠입니다. 태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더니 미친 소리를 하는군. 왜 내가 그걸 줘야 하지?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의금부에서 한 여인을 끌고 갔습니다. 태윤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리고 독초로 얼굴까지 망가졌습니다.
태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아, 혹시 그 궁녀를 말하는 것이냐? 아직도 살아 있었다니. 그 말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쇠를 주십시오.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서자가 감히 내게 명령을 해? 그리고 허리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스르릉. 10년 동안 어디서 굴러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마. 도윤도 말없이 검을 뽑았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었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짓들이냐.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이 부딪혔습니다. 챙. 첫 번째 합. 도윤의 검이 밀려났습니다. 태윤이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냐. 두 번째 합. 태윤의 검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옷이 찢어졌습니다. 세 번째 합. 도윤은 다시 밀렸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서자는 역시. 그 순간 도윤의 눈이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쇠고랑에 묶여있던 서린의 손목, 그리고 독초 때문에 흉하게 변했던 그 얼굴. 도윤의 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합. 챙. 검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섯 번째 합. 도윤의 검이 태윤의 옷을 베었습니다. 여섯 번째 합. 태윤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 태윤이 힘껏 검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일곱 번째 합. 도윤의 검이 태윤의 손목을 쳤습니다. 챙. 태윤의 검이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태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윤의 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도윤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태윤, 그 열쇠를 주거라. 태윤이 놀라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놈은.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주어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매달린 열쇠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의금부의 최고랑 열쇠였습니다.
태윤이 거칠게 그것을 뽑아 도윤에게 던졌습니다. 가져가라. 도윤이 그 열쇠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도윤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와 너 어미를 찾았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내가 너희를 내쫓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서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윤은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서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서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최고랑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열쇠가 최고랑에 들어갔습니다. 철컥. 3년 동안 서린을 묻고 있던 최고랑이 마침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서린의 눈에 있어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차갑던 쇠고랑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긴 세월도 그날 밤 마침내 끝났습니다. 쇠고랑이 떨어진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남아있던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궁혁이 바닥에 떨어진 쇠고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을 살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건 이상하군.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남궁혁이 쇠고랑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금부. 도윤이 말했습니다. 형이 의금부 사람이니 이상할 것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궁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의금부가 사람을 잡을 때 쓰는 족쇄가 아니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남궁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실 죄인을 묶는 족쇄일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서린에게 향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서린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린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화입니다. 도윤에게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궁혁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화. 그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설마 10년 전에 사라졌던 서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폐위된 왕의 딸입니다. 10년 전 조정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조정의 실권을 잡고 있던 숙부가 왕의 측근들을 역모로 몰아붙였습니다. 많은 충신들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진 어르신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가 없어진 왕은 결국 숙부에게 왕위를 넘기고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린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는 건강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허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이 맞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허진에게 향했습니다. 허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왕세자를 마지막으로 진맥한 사람이 바로 나였네. 도윤이 놀란 눈으로 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이셨습니까? 허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세자 저하께서는 병이 아니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허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독이었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이라고요? 허진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은 상태였네. 몸속에 독이 깊이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지. 서린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허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네. 도윤이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허진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조정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네. 왕세자가 독살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입 밖으로 꺼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걸세. 그래서 나는 침묵했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바마마께서 폐위되셨습니다. 저는 숙부에게 해를 입을까. 아바마마께서 저를 숨기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수라간 나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서는 유배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이었습니까? 서린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허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일세. 그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설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윤이 저를 겁탈하려 했던 그날 이후 그가 제 정체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듯 합니다. 도윤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왕실 족쇄를 채운 겁니까?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숙부에게 저를 넘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설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태윤이 도윤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이 그 일을 맡았던 겁니까?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허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 도윤이 허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진이 말했습니다. 왕의 딸이 살아있다면 조정은 반드시 움직일 걸세.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길을 따라 횃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도윤,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의금부 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화 공주를 넘겨라. 도윤의 손이 검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설인이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님,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밤하늘 아래 검이 천천히 뽑혔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금속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도윤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이 검을 뽑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여자를 넘겨라.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말할 이름이 아닙니다. 태윤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공주라고 부를까? 의금부 군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도윤, 넌 아직 모른다. 조정이 어떤 곳인지.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화공주를 넘기려고 한 겁니까? 태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명령이었다. 왕의 명령이다. 도윤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이화 공주의 숙부겠지. 순간 태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왕세자를 죽이고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이제 공주까지 죽이려는 그 사람. 그게 당신이 따르는 왕입니까? 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 닥쳐라. 넌 아무것도 몰라. 그 순간 검이 움직였습니다. 쾅. 강철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도윤의 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언제부터였지? 태윤이 말했습니다. 내 검이 이렇게 빨라진 것이.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서 쫓아낸 날부터입니다. 검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당. 태윤의 어깨가 뒤로 밀렸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합니까? 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롱하며 문을 닫았죠. 검이 번쩍였습니다. 퍽. 도윤의 검이 태윤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윤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윤, 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검이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태윤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검이 그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태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놈, 서자주제.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도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태윤이 말했습니다. 왕은 괴물이다. 너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쿵. 잠시 모두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 군사 하나가 외쳤습니다. 잡아라. 순간 검들이 한꺼번에 뽑혔습니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뒤로. 남궁혁이 칼을 뽑았습니다. 허진 어르신. 허진이 서린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의금부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1명, 2명, 군사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군사는 계속 몰려왔습니다. 허진이 외쳤습니다. 이쪽이다. 그들이 산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 절벽이었습니다. 서린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절벽 아래, 어둠 속에 밧줄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서들 먼저 내려가십시오. 그때 저기다 의금부 군사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횃불들이 절벽 위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밧줄을 붙잡고 있던 남궁혁을 밀었습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남궁혁이 말했습니다. 너도 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합니다. 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님.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허진이 서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내려가야 합니다. 서린의 손이 천천히 밧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금부 군사들이 절벽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놈이다. 도윤의 검이 번쩍였습니다. 쾅. 첫 번째 군사의 검이 튕겨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군사가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의 발이 바닥을 박찼습니다. 퍽. 군사가 뒤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도윤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눈은 흘끗 아래로 향했습니다. 눈은 군사들을 향한 채 발끝으로 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땅에 다다랐다고 느낀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검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검을 들어 단번에 내려쳤습니다. 쓱.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의금부 군사들은 도윤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금부 군사들은 외쳤습니다. 쳐라. 도윤은 조용히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절벽 아래 서린과 허진, 남궁혁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내려오지 않은 채 밧줄만 끊어진 채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그리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린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님,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절벽 아래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절벽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도윤님,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절벽 위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허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자. 남궁혁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도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눈에는 점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절벽 아래 바위에 앉아 그저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무언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남궁혁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밧줄이다. 허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내려온다. 세 사람은 순간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밧줄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 있어서 한 사람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윤님, 안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그가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서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나왔습니다. 도윤님, 그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의 몸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팔이 서린을 감쌌습니다. 서린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서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사라지지 마십시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때 남궁혁이 웃었습니다. 살아 돌아왔군. 허진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벽 아래 공간에 오랜만에 사람들의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쫓길 겁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압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면 됩니다. 절벽 아래에는 작은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네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세상 사람들은 절벽 아래에서 살아가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 산을 지나던 나그네들은 가끔 절벽 아래에서 사람 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조정은 한동안 크게 술렁였습니다. 의금부 군사들이 산속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의금부 무관 태윤이 죽었다는 소식이 조정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을 뒤져라. 이화 공주를 찾아라. 의금부와 포도청의 군사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주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은 그들이 사라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에는 안개만 자욱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화 공주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던 나무꾼들이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더라. 밤이면 사람 웃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헛소리 말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닐까. 절벽 아래 그곳에는 작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산물이 흐르고 작은 밭이 있었고 나무로 만든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궁혁은 여전히 검을 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시끄럽겠지. 허지는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조용하니 좋지 않은가.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도윤이 나무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도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어딘가 서린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도윤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늘은 검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남궁혁이 멀리서 웃었습니다. 벌써 검을 배우겠다고 난리다. 허진도 웃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지. 그때 집 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서린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너무 무리하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도윤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는 이렇게 검을 잘 쓰는 거예요? 잠시 모두가 웃었습니다. 서린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 어머니를 지켜준 사람이란다.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마.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절벽 아래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서린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로 작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아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서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산을 지나던 어떤 나그네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산속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조선의 어딘가에는 왕에게서 도망친 공주와 그녀를 지켜낸 사내,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아닐까라고